반대 의견 있으면 또 제가 얘기할까요? 뭐 얘기하셔도 돼요. 예. 제가 이제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네, 하나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의 원인이 다 분석 다 여러 가지고 한데 제일 꼽는 게 이거거든요. 임대 사업자 링크 보시면 뭐냐면 애초에 2017년도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면 양도세도 인하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줬어요. 네. 그렇죠. 그렇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 다주택자들이 양산이 더 많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또 법을 바꿔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또 바꿔버려. 나중에 2000 뭐 이쯤에 몇 년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임대사업자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진짜 임대사업자 이게 다주택자가 그냥 엄청 늘어난 거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 다주택자를 잡지를 못하면 근본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규제건 뭐건 간에 좋아. 공급은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건 반대한 적 없으니까 공급은 늘려야 되는 거고 다주택자를 규제를 못하면 결국적으로는 같은 반복이다. 뭐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돈 있는 사람이 계속 사는데 그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 하겠어. 걔네가 다 사는데. 저는 좀 요걸 말씀드리시고 이제 뭐 반박하셔도 돼요. 말을 눈총잘 파악 못하겠는데 무슨? 예, 일단 어떤 말을 하신지는 알겠고, 근데 이제 임대 사업이나 이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뭐 다주택자들이 이제 집 상태를 그냥 유령 상태로 놔뒀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토론의 주제가 그거잖아. 예. 다주택자를 규제 하나 마련하니까 나는 그걸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한 거지. 규제를 해야 된다. 그 임대사업자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네? 임대사업자 얘기를 왜 하신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의 기본이니까 그쵸. 저거를 헌영해주고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순간 탁 늘어나니까. 아니 자본주의에서 돈이 있어가지고 집을 몇 채 갖고서 임대사업 하는 게 죄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니. 그럼 왜 규제를 왜 받아야 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니까 너 잡아들여라가 아니라 저렇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양도세를 더 많이 주고 뭐 더 주든. 아니 임대사업자가 그러니까 우윤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임대사업자가 예전에는 1가구 2주택 3주택 때 임대사업자를 내고 소득세로 해가지고 소득세나 이런 거를 기존에 3, 4주택 있으면 양도소득세 50% 60% 나왔는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기존세를 따라가게 해준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혜택을 안 준 것 뿐이야. 넌 임대사업을 하나 내니까는 이건 혜택이 아니야. 사업을 하니까 내가 집이 4채가 있어가지고 월세 주고 얘기를 해. 똑같이 다 뜯어가. 그 임대사업 뭐하러 하겠냐고.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은 돈이 있어.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뭘 하겠지. 그러니까 아까 냉정은 얘기했지만 투자하고 투기의 차이가 뭐냐고. 투기라는 거는 이재명이처럼 지가 설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에다가 말도 안 되는 돈, 이게 투기죠.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300억 처먹는 게 이게 투기인 거야.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임대사업자한테 왜 그런 규제를 하냐고. 아니, 돈 있어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본다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뭐 링크도 보시면 네. 저거 과거에는 뭐 기존 세율이 10%에다가 네. 요번에는 뭐 20%에 한 다음에 뭐 얼마를 갖게 해도 뭐 또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줬다고 여기 나오거든요. 내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과거보다 세제 혜택을 더 준 거야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한테? 예, 아니에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안 주는 거. 이거 2017년도 거잖아요, 니가. 그러니까 과거에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어. 지금 문재인 정부 임대사업자가 문제가 많아요. 다주택가 양산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여론도 안 좋아지니까 이제 바꿨어요. 이걸 또 세제 혜택을 안 줬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법인들이 1억 이하를 왜 사냐면 그게 양도세 면제거든. 그러니까 1억 이하 사를 다 그냥 휩쓸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죄가, 이게 임대사업자들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뭐 그 세금을 많이 들이지 그 아,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우유님 이걸 규제 안 하고 그냥 자유로 맡겨두면 이게 그냥 돈 있는 사람이 계속 살 거 아니야. 우유님 말씀 그거잖아요. 이제 이미 실패한 규제를 또 규제로 때려버리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규제를 써도 이게 늦었어. 50%까지 올랐으니까 너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규제를 해도 시장에서 안 먹힐 뿐더러 사람이 믿지도 않아.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해서 신뢰성을 갖추고 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겠구나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여줬어야 사람들도 따라가고 움직이는데 이제는 뭘 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애초에 처음부터 규제를 잘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이 100, 하지 말라는 지금 거야. 이 정부에 들어와서, 나 이거 나 몰랐는데 올평 이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160만 채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종부세 면제해줬는데 이걸 폐지하자는 거야. 난 종부세 면제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사업자하고 개인 갖고 있는 거 같이 비교를 하시면 안 돼. 악은 근데 이거는 악용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바꾼 거고 뭐라고요? 했다는 거죠. 어떤 거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예.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 시행한 거죠. 이거 뭐 종부세 면제해준 게 잘못 시행한 거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아졌죠? 늘어났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다주택자가 훨씬 늘어나고 부동산 문제도 출렁출렁 거리니까 나중에 이것도 바꿨어요. 뭐 이게 아니 그게 나올 거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그러니까 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한 이유가 임대사업 할 사람은 임대사업을 하고 투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사장님 어. 사업자로 접근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니마 마이크 좀 잘 주기 하고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네, 잘 들려요. 네, 제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또 설명 한번 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따가 참여하죠. 예. 그 우유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이제 우선 잠깐 님은 지금 여기 토론 중이어가지고 아까 좀 끝났는데 여기 우유님하고 토론 중이니까 얘기 좀 아니, 하시면 제가 좋을 좀 것 조용히 같아요. 하시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난 뭐냐 궁금한 거 이거 우유님은 그러니까 이거 임대사업자니까 이게 뭐 이거를 이제 한 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일반 보통 우리가 투기하고 내가 투자하고의 어떤 그런 기준이 별로 없다. 기준이 없어요, 니마. 님도 어떻게 이걸 잡아낼 건데. 물론 LH나 이런 거 한 건 투기가 맞지. 근데 이런 서민들이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정보는 어떻게 파고 사기는 안 당하면 다행인 거지 막말로. 근데 여기서 지금 얘네가 하는 건 뭐냐면은 임대사업자인가 종부세 면제. 그러니까 네가 주택을 5개고 4개 갖고 사업자 내가 소속에 임대사업자 누려 이거야. 전세도 못 해가지고 월세를 하라 이거지. 오히려 이게 전세값을 올리는데 일조를 하면 일조를 했지. 왜냐면 그럼 전세 물량 떠줘. 얘들은 뭐냐면 집을 갖고 다 월세로 돌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지는 거도. 전세 물량이 많아야 전세값이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 종부세 면제해 준다는 건데 그 왜 임대사업자고 일반 사람하고 왜 똑같이 종부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나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게 뭐가 틀렸다는 거야? 이게 왜 집값 올라가는 게 이게 뭔 그게 있다는 거야? 말씀을 드릴게요. 응.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지금 우리 아그너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런 의도를 한 거야. 사실은 집값을 올리려는 의도가 아닌데 응. 그런 의도를 했는데 임대사업자들이 그거를 이용한 거죠. 법의 맹점을. 야, 이거 문제는 이런 일도 그 있었구나. 약점을 이용해갖고 집을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 사람들도 문재인 정부도 사실 우리 아그너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문가 나는 저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아그너님이 전문가니까 이제 딱 나 전문가 아니고 그냥 경험했어요. 그런 의도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투기 세력들이 저걸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전 제가 다시 먼저 말씀드리면 도대체 투자 투기 기준은 왜 돈 있는 사람이 집을 며칠 사면 안 되냐고 내 말은. 그러니까 투자 투기의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 우유님이 다주택자를 미안 말 끊어봐 우유님이 돈이 자산이 한 40억 있어. 응? 그거 뭐 할 거야 40억 갖고? 부동산 살 거 아니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제가 주장하는 건 부동산 정책을 잡아야 되는 데 있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느냐 마느냐로 해서 나는 그러니까 왜 규제를 해야 되냐고 왜 다주택자. 개인의 그 재산권을 침해한다 보호한다. 난 이걸 참 여기서 규제는 세금 규제를 얘기하면 저도 다주택자들 이렇게 종부세 내고 이런 거 좀 뭐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이제 홍준표가 얘기했지만 뭐 3주택 이상 집을 못 사게 된다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과도한 양도세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과도한 양도세를 내는 거는 본인 개인한테는 나쁜 거고 본인의 개인을 제재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냐면 다주택자를 본인의 그 개인의 자유를 제재하는 게 맞느냐가 아니라 다주택자를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맞는가 아닌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왜? 예. 그 목적에 있을 때는 부합한다는 얘기죠. 아, 그 목적에 비해서는? 그 목적성에 있어서는. 난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아니 그런 방법이 없어. 부동산 절대 못 잡아. 아니 방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급 좀 늘리고 기준점 해가지고 하면 돼. 근데 문제 뭐냐면 아까 저기 서영랑이 말씀 잘하셨네. 예. 아까 얘기했잖아. 늘릴 땅이 없잖아. 아, 그럼 규제 왜 없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해야 할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용산도 그렇고요. 예? 만약에 가능했으면 100층, 200층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지. 아니 100층, 200층이 아니라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이걸 다 막아놨잖아요.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일 큰 원인이죠. 이게 공급도 급속적인 공급에 지속적인 공급을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년 4년 텀 했을 때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게 공급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끊겼거든. 공급 인정. 내가 공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그러니까 했고. 예. 근데 다만 내가 여기서 얘기한 건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규제는 필요한데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 이거지 지금처럼. 첫째가 그러니까 공급이고 다주택자를 둘째가 규제한다는 얘기야. 규제죠. 이미 다주택자의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기존의 대한민국에서는 규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이랑 투기지역을 얘기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또 안에 뭐 특별 무슨 뭐 지역도 있고 다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규제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덧붙여서 지금처럼 과도한 규제는 호적하면 요새 그저 집 있는 게 죄냐고 얘기가 나올 정도서 이 정도까지 규제는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요즘 내 말은. 부동산 못 잡는데? 아니 얘가 얘기했잖아 아까 그 공급이라고 한번 잡힌다니까. 잡을 수 있어요. 공급과 규제도 얘기했잖아. 규제도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님 말대로 해가지고 여기는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다주택자가 많으면 이 다주택자 있는 사람들 팔라고 하면 안 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앞으로 분양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다주택자가 못 들어가게 규제를 해주는 게 이미 우리나라는 그런 규제 정책이 다 있다고요. 투기적이나 얘기했지만 어떤 뭐 특례적 이런 거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규제 정책을 어느 지역의 적소에 어떻게 얼마나 잘 펼치냐가 가장 큰 요건인데 그런 걸 못했던 거지 이 정부가. 엄한 거 만들어가지고 때려잡으려고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이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근데 서영랑님 대리님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걸 내가 좀 자세하게 푼 거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서 막 분양을 했는데 돈 있는 사람이 싹 걷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지. 예를 들어 봐. 서울에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논현동에 지금 많이 있고 막 다주택가 많다 이거 논현동에 아파트 분양을 해. 그럼 그때는 투기지역에다가 규제를 때려줘야죠. 걔들이 다른 사람들 못 사게. 원래 그 규제는 그렇게 만드는 거야, 부동산 규제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용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네들은 딱 보니까 우리가 다주택자 분명히 이거 들어가면 돈 되니까 다 올 거 아니에요. 딱 보면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 그 시기와 거기에 맞춰 여기다가 그 뭐 지역 설정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규제를 해주는 그런 게 있다니. 원래 내가 얘기했듯이 그런 규제 정책이 있는데 왜 그런 걸 적재적소에 안 쓰고 엄하게 와서 계속 이렇게 때려 박으니까 부동산이니까 지금 이만 있고 났다 이거죠. 원래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건데. 지금 반포 같은 경우도 아파트 짓고 했을 때 여기 와가지고 일반적으로 내가 얘기했던 그런 규제를 한다면 다주택 절대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러 오겠지. 그것까지 어떻게 다 막겠어. 근데 지금처럼 과도하게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그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뭐 집 없는 사람 무성이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해가지고 분양할 때 건설사하고 다 그 합의를 해. 그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 분량분의 뭐 60% 이렇게 분양 일반 분양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걸로 이런 정책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런 사태가 안 나온다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엄하게 와서 뭐 종합부동산 과다하게 때려잡고 집 있는 사람 사회 악으로 만들고 이런 걸 계속하다 보니까 전세 물량 딸리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서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 맥이 없다는 거. 나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려는 건 나도 뭐 잘하려고 하니까 이 모양이 꼴 났겠지만은 뭐 그런 전문성부터 이런 거. 이명박이나 뭐 박근혜가 뭐 걔들 뭐 잘나가지고 내가 얘기한 여기에 포인트가 다 있는 거야. 노무현 때 정책도 선우만 바꿨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선우. 뭐 내가 하나 또 말이 좀 길어지는데 노무현이 왜 망했는 줄 알아요? 노무현이가 정책 개요는 좋아. 집 짓자고 해가지고 공급 막 풀려고 해서. 근데 웃긴 게 뭐야? 분양가 상한제 분양 규제를 다 때려 박았잖아. 건설사가 분양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게 어떤 사태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임기 말기에 명지건설부터 해가지고 도급수님 100인데 40군데가 다 묻어놨어. 하루아침에. 그렇죠. 그러면 외국의 부동산 개방해도 되겠네요. 그거는 난 좀 반대인 게 뭐냐면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필요는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강남에는 빌딩 해가지고 외국 자본 들어오는 게 맞아. 응. 의원님 그건 억지 아니에요? 맞는데, 왜냐면 공급만 의원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자유무한 시대에서 외국도 개방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 어차피 해결될 건데 외국한테 개방을 왜 안 해? 근데 지금 많이 개방돼 있지 않아요? 외국 부동산? 지금 돼 있죠. 원래 옛날부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부터 외국 자본 들어올 때, 여기 강남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 한다고 하셨길래 내가? 네. 어떤 개방 찬성한다고 했지? 외국에 부동산 개방하는 거는. 아니,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의원님 스스로 논리에 약간 그거는 개방하면 안 되죠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안 된다는 건 내가 안 된다, 이런 거야. 중국인이 타워팰리스를 전액 대출받고 100억짜리 타워팰리스 샀다. 이런 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왜요? 중국인이 100% 공급만 잘하면 오히려 난 그렇게 안 봐. 예, 이게 왜냐면은 기업 자본하고 외국에 있는 개인 자본하고는 난 좀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부동산은 진짜 기업에 있는 빌딩이나 이런 거는 우리 일반인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이거 보통 기업 가는 기업 자금을 유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설비 투자하고 발전하고 이런 어떤 계기가 되는데 집은 거기가 하등 상관이 없는 거거든. 말 그대로 외국에 있는 투기 세력들이 몰고 들어오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투기 세력들도 투기한다는 사람들도 못해도 때려 막는데 왜 외국에 있는 투기 세력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집 산다는데 안 막아? 여러분들 그거 동의해요, 안 동의해? 그럼 씨 외국인들은 투기해도 되고 우린 투기하지 말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우선이지. 그럼 난 반대한다니까?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 그래요? 당연한 거지. 왜? 근데 문제면 응. 뭐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어. 내가 얘기한 공급은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 위해서 하는 공급이지 외국 사람 위한 공급이 아니야, 절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우유님 알았어. 다 이전에 인정할게요. 오케이. 예. 아니, 뭐, 무릎을 꿇어요.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우유님 지금. 아니, 우유님 말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아니까 좀 얘기하는 거지. 저도 우유님 동의한 거 많아요. 그래. 왜냐면 그게 맞으면 공급이 해결이라면 공급만 다 하면은 뭐 다 풀어주면 되잖아. 아 근데 그 1순위 할 것도 없고. 근데 그거죠. 근데 우유님 논리대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자국민 주택 사는 게 대먹는 게 없으니까 막 사는 거지. 그래 맞아. 그 중국은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아니 솔직히 자국민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일반 자국민 대본한테도 안 되겠지 그럼? 근데 자국민들 왜냐면 문제가 많긴 하지. 중국인들이 와서 시세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 차이나타운 형성해버리면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거 이전에 자국민들 주택 해결도 안 됐는데 외국인한테 팔아넘기는 거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논리가 이제 더 이상 빠지기 때문에 다른 분 뭐 반대하실 분이 계신가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크, 아앙님아, 마이크. 마이크. 예를 들면 네. 대표적인 사례 국가가 있잖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밴쿠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 이제 뭐 코키틀람 이쪽까지 그 밴쿠버 아래쪽 딱 다 올랐거든요. 중국 부동산 투기를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뭐냐면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한번 부동산 잡기 시작하면은 자기네 나라 자국민들한테 절대 자기네 나라 자국민이 아니면은 부동산 물량을 안 넘겨요. 네? 아세요? 그래서 이거를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외국인 이제 해외 부동산 투기를 좀 제재해가지고 살짝 구출하긴 해. 네? 근데 88억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뭐 대출 뭐 금지를 한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슬슬 거시 경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이 시점에 중국인만 특별히 특단 대우해줘가지고 88억이라는 그 거대한 막대한 자금을 대출을 외국계 자본은행에서 당연히 그것도 중국계 CEO가 해줬겠지. 예? 그거 알면서 왜 이거를 못 막냐 이 말이야. 법적으로. 네, 잠깐만요. 잘 알았고요. 저도 인정하고 반대가 저 혼자 의견이었으니까 이제 게이머님이 다음 주제로 얘기해줘. 이 주제 바꿉시다. 단물 빠졌어.